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조 조범식입니다. 서울의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죠. 자,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많은 공급 계획들을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 안에서도 공급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 있고 또 많이 돼야 될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지역들은 개발이 굉장히 많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개발이 움직여지게 되면 당연히 그 지역 전체가 변하면서 소위 말하는 상점백회가 되는 지역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 전체가 변하면서 그만큼 그 지역의 가치도 많이 상승을 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앞으로 향 5년간 서울에서 개발이 가장 많이 진행될 지역들, 어떤 지역들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입 모아서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집중시키겠다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도심지입니다. 자, 기업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도심지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출퇴근이 많이 진행되는 지역들이죠. 그만큼 출퇴근이 편한 도심지 내 주거 선호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자,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그만큼 많이 지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래서 앞으로 도심지 내 공급이 굉장히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늦으면 8월 중순까지 해서 전국적으로는 250만 호, 서울에만 50만 호 정도의 주택 공급 계획을 앞으로 발표할 계획인데, 핵심은 바로 도심에 집중시키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도 도심 재개발을 확대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으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같은 경우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자, 그래서 용적률 혜택까지 줘가면서 이 지역에 활성화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혜택 기간이 원래는 올해까지였습니다. 자, 이거를 3년 더 연장하면서 2025년도까지 도심의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고요. 서울 전체 계획되어 있는 이 재개발 공급량이 24만 호인데 이 중에 13만 호 정도를 도심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굉장히 도심에 많이 집중시키고 있죠. 자, 그러면 집중이 될 수 있는 도심지는 어떤 지역일까요? 자, 서울의 대표 도심지 하면요, 바로 강남, 여의도, 서울 도심 지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앞으로 개발이 많이 집중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은 바로 서울 구도심 지역과 강남권 지역이다. 여의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섬으로 좀 입지가 특정되어 있는 지역인데 확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안쪽에는 이미 아파트들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죠. 특히 이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이 더 집중이 되는 지역이고, 저층 주거지에 재개발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용지가 없다 보니까 추가적 개발이 쉽지는 않은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서울 도심 지역, 구도심 지역과 강남권 지역은 여전히 개발을 확장하고 또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좀 더 좀 자세히 보자면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반쪽짜리 도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시청과 명동 일대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들어서고 중심 상업지가 많이 개발이 된,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인 반면에 명동에서부터 동대문 사이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들어서 있는 지역의 옆에 출퇴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 즉 원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살지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구도심 일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직장인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주거지역, 상업지역 만들어주고요. 거기에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을 만큼 환경을 바꿔주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구도심의 핵심 개발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4개의 중심 축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이런 축을 연결해서 다른 지역과 연계한다라는 계획인데요. 특히나 이제 세운상가 주변 지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역들이 이미 개발 계획이 과거부터 지정돼 있었던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직접 투자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중심축으로 연결되는 4개의 축과 연결되는 주거지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로 직장이 들어서고 업무타운이 만들어지면 이런 주변 지역의 주택들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지역들을 더 집중해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해도 무방한 지역입니다. 자,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 지역들,
그래서 주택도 굉장히 비싼 지역이죠. 자, 그런데 여기가 이미 테헤란로가 포화 상태입니다.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은 많은데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 중심 기능을 동서방향으로 좀 확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동쪽으로는 삼성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비센터와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연계해서 이 지역을 업무 중심지로 개발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계획이 지금 잡혀 있고요. 서쪽으로는 정보사부지, 즉 서리풀공원이 위치해 있는 이 정보사부지를 앞으로 IT 중심의 업무타운으로 만들면서 이 지역도 앞으로 중심지로서 확산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중심지가 만들어지고 이제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그 주변 지역에 주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자,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개발이 많이 집중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발이 확장이 되는 도심지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주택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필요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 계획이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또한 그 다음으로 굉장히 많은 개발 계획들이 진행되는 지역이 있는데요. 자, 어떤 지역이냐면요. 바로 이 도심권 내에서도 출퇴근이 편한 역세권 지역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앞으로 많이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시에서도 역세권 쪽 내에서는 역세권 복합 개발을 좀 하겠다. 본격화해서 이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공급들을 늘릴 수 있게끔 역세권 개발을 앞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복합 개발이 어려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역세권과 이 중공업 지역 내에 소규모 재개발도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확대를 해준 상황입니다. 결국 서울 전역에 있는 307개의 역세권이 다 개발이 진행될 수 있게끔 열어주게 됐습니다. 특히 역세권 복합개발, 역세권 활성화 개발, 소규모 재개발,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이런 5개 유형으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선호하고 또 필요로 하는 이런 역세권 지역이 앞으로 개발이 많이 집중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다음은 이 저층주거지에 대한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자, 서울시의 이제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7층 충수 규제가 걸려있는 지역들이 대표적인 저층주거지입니다. 또 거기에 이제 산이 있거나 문화재가 있어서 고도 제한이 걸려있는 이런 지역들도 우리가 저층주거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 지역에 이 7층 규제를 완화하면서 재개발 조건이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25층까지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어려운 저층주거지들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을 통해서 앞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그 기준을 완화해 줬습니다.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20년, 다세대 주택은 30년 이상의 노후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전체 비율이 67% 이상의 노후도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최소한의 노후도 충족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또 노후도를 20년으로 줄이고 또 거기에 67% 비율을 57%로 10%를 낮추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개발이 진행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모아타운입니다. 이런 저층주거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서울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서울 전체 면적의 43%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절반이 넘는 61%가 2종 일반 주거지역에 7층 이하의 충수 규제가 걸려있는 지역들입니다. 자, 그만큼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게 7층 규제가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겠죠. 거의 서울 전체 지역이 다 개발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공급이 많이 집중되는 지역, 서울 도심지고요. 그 안에서 이제 역세권과 이 저층주거지들이 많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지역들은 어떤 지역일까요? 자, 바로 이 세 가지의 요건을 다 가지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 4개의 지역을 들 수가 있겠는데, 자, 어떤 지역이냐? 바로 동호암동, 회원동, 필동, 신당동 일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4개의 지역은 구도심 내에 위치해 있죠. 자, 구도심과 연계된, 즉 개발 계획이 연결될 수 있는 이 개발축의 연결선상에 위치해 있는 지역들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지역들이란 겁니다. 자, 서울역, 회원역, 명동역, 충무로역, 동대입구역, 청구역, 약수역 같은 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들은 어느 지역이든 역세권 개발도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이고, 세 번째로는 바로 저층주거지라는 겁니다. 자, 저층주거지로서 2종 일반 주거지역에 7층 제한이 걸려 있고 또 고도 제한이 잡혀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4개의 지역인데요. 향후 이 4개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고도 제한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완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 말 정도에 용역이 나오게 되면 고도 제한도 풀리게 되고요. 7층 제한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풀리게 되면서 좀 더 지금보다는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발 계획 얘기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가격대가 저렴한 지역들이 4개 지역인데 평균 한 4억대에서부터 5억 후반대까지의 시세를 하고 있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 기준이고요. 전세를 활용하게 되면은 2억에서 3억대 내외에 투자가 가능한 그런 지역들이 대표적으로 4개 지역입니다. 자, 다음은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 바로 서초동과 방배동 일대를 좀 들겠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심지 강남권 내에 위치해 있고 또 강남의 중심지 테헤란로가 확장이 되는 연결선상에 위치해 있는 정보사 부지와 바로 맞닿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도 역세권 지역인데요. 자, 내방역 역세권과 또 서초역과 교대역 역세권들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에 대한 개발 호재를 가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여기도 또 저층 주거지예요.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층수 규제가 있는 지역인데요. 자, 이런 정보사부지 주변 지역에 서초동 일대와 내방동 일대가 거의 대부분이 이런 주거지역이 제한이 잡혀 있는 지역인데 여기도 완화가 되고 또 업무타운 개발되고 또 역세권이 이렇게 개발돼서 진행이 된다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재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다만 여기는 노후도가 조금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애매한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모아타운이라든지 내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소규모 이 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이런 개발로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과 방배동 일대입니다. 서초동과 이 방배동 일대에 있는 시세를 봤을 때는 투룸 다세대 주택 기준으로 봤을 때 5억 중반에서 한 7억대 정도의 시세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기는 수요가 또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전세가 높아서 전세로 활용한 갭 투자를 하게 되면 1억 5천에서 많게는 2억 5천 사이에 투자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 서초동과 방배동 일대입니다. 타 지역 3억, 5억씩 들어가는 지역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다는 또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두 지역입니다. 도심, 역세권, 저층주거지 이런 개발이 많이 진행되는 지역들, 그만큼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들이겠죠. 자, 앞으로 이런 지역들이 그만큼 미래 가치도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테크 전략 세워가실 때 오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안전하고 미래 가치 높은 그런 재테크 전략 세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